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긴급 역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전주의 교회 예배에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신천지 교인 조사 결과가 관심인데 자료의 신뢰성 논란으로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도내 의료진의 대구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면서 전주문화방송이 선거구별 총선 공약을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 지역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신천지 신자로 밝혀졌습니다. 2주 전 전주의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고 최근 증상이 나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신천지 교회. 지난달 16일 신천지 신자인 26살 여성이 이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12일 후 이 여성은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이 내려져 현재 군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7번째 환자는 열이 37도 수준에서 머무는 등 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진북동 자택에서 밀접 접촉한 가족 중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언니와 남동생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을 다녀오지 않았고 지난달 16일 집회 이후에는 외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말이 사실이라면 팔복동 신천지 교회의 또 다른 감염자에 의해 전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나올 줄 알았어요, 얘네들. 맨날 집단으로만 뭉쳐다니고 여기 젊은 애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막 새카맸어, 이 동네가. 방역당국은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7번째 확진 환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조사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전주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라든지 방문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 문자를 드렸고요. 또 지난달 16일을 전후에 환자 가족들이 대구에 다녀왔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7번째 환자가 신천지 신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된 만큼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신천지 신도들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걱정되는 건 7번째 확진 환자가 대구를 다녀온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신천지 내에 또 다른 감염자가 있다는 얘긴데요. 자칫 지역 내 집단 감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예배를 같이 했던 신천지 신도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신천지 신도 중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대 확진 환자는 지난달 16일 전주의 한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증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잠복기 내에 이루어졌던 신천지 예배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당시 신천지 교회에 또 다른 감염자가 있었고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대구와 유사해 매우 심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7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예배를 받던 신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 가족 중 참석자가 있다면 자가격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증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검체 채취를 통해서 그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신천지 신도 13,000여 명의 1차 조사 결과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290여 명의 신도가 응답을 거부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데다 60여 명은 연락조차 어려워 경찰과 공조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로 신천지 제출 명단에 없던 10여 명의 신도가 확인되고 드러나지 않았던 시설 10여 곳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중앙에 보고를 했어요. 이분들도 현재 저희가 방대본에서 받은 명단과 똑같이 2주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를 다녀온 적 없는 도내 신천지 신도의 확진은 자칫 지역 내 집단 감염 사태로 번질 수 있어 도 방역 당국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사태의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강릉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문제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격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원광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10여 명이 기숙사 격리를 거부하고 원래 살던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에서 증상이 없었던 중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정된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익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곧바로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조치하고 검취를 제초하겠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익산시는 원룸에서 격리하는 유학생들도 외부 외출을 금지시키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귀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전원 의무적으로 검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기숙사 격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보니 대학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학교나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서 격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죠. 특히 확진 환자를 접촉만 해도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니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걱정이 큽니다. 저 기업 하나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내가 관리 못하면은 이제 인건비 많이 들잖아요. 익산 지역만 해도 앞으로 귀국할 중국 유학생은 300여 명이 넘습니다. 익산시가 경찰 협조까지 구한다 해도 기숙사 단체 격리를 거부하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도 2주일 더 연기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당초 16일로 계획했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정부 방침대로 23일로 추가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는데 2주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초중고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의 개학을 2주간 더 늦추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2020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가 연기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도내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의 정상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추후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가 불안한데 사재기며 가짜뉴스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최근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대표적인데 경찰이 생명을 위협하는 매점 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전주농협 하나로마트 풍경입니다. 2시부터 KF94 마스크 판매가 시작돼 장사진을 이뤘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찍 나오도 안 되셔 마스크 때문에 나왔어요. 아니 저기 될까 봐 전염될까 봐 걱정되죠. 방금 이곳 하나로마트에 입고된 마스크 200개가 모두 팔렸는데 모두 판매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염병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익산에 사는 30대 남성은 생산자를 사칭해 마스크를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2억 원이 넘는 유통업자들의 입금액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은 또 전주 등지에서 최근 마스크 매점 매석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안 심리를 이용한 악질 범죄로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매점 매석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있다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모두 10건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들먹이는 가짜뉴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입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주부터 사회관계망이 유포된 도내 신천지 교인 명단은 13년 전 작성돼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이름과 주소 등 민감 정보가 담긴 만큼 최초 게시자와 2차 유포자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이처럼 도내 코로나19 상황은 아직 불안하지만 위기 극복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은 사뭇 감동적인데요. 지난주 도내 젊은 의사들에 이어 이번에는 간호사들도 하나 둘 그렇게 위험하다는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군산의료원에서 검진 업무를 담당해온 간호사 남태호 씨. 대구 지역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다는 남 씨는 방송으로 접한 대구 지역 상황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 의사 선생님인지 간호사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결혼 1년 차로 신혼생활 중인 간호사 송주혜 씨도 대구로 향합니다. 15년 차 베테랑 간호사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온 송 씨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간호사를 처음에 하게 될 때 의료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 가려고. 파견을 자청한 도내 간호사 5명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200여 명이 사투 중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또 군산의료원 소속 의사 1명과 남원의료원 소속 간호사 3명도 대구 파견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마음 가지고 가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씩씩하게 다녀오려고. 병상과 의료인 부족에 힘겨워하는 대구의 호소에 전국 의료인들의 발길이 하나둘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구급차를 급파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주와 같은 구급차 5대와 구급대원 5명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을 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성금과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김진수 선수가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성금 5천만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한일섬유와 명성어페럴 등 전주 지역 6개 섬유 제조업체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주시 완산구 관내 소상인을 위해 소독약 나누기 행사를 열고 앞으로 관련 행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후보 정책까지 묻히고 있어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정책 대결을 장려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1호 입법안과 1호 공약을 살펴봅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군산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군산은 김관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곳이지만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신영대 후보와 군산 제1고 선후배 간 2파전 양상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1호 공약은 중앙공공기관의 군산 유치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전주가 아닌 군산 새만금에 하자는 겁니다. 첫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모두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며 전북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군산 지역과 전라북도에 가장 크게 이익이 되는 기관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전기차 클러스터의 완성입니다. 재선 기간 쌓인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가 군산의 끝까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는 겁니다. 전기 버스, 전기 트럭, 전기 승용차, 전기차에 관한 모든 모델들을 군산에서 생산하는 생산 기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신영대 후보의 1호 법안은 낡은 아파트의 유지 보수 비용을 빌려주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전하게는 살 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김관영 후보는 20대 당시 된서리를 맞았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출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을 같이 제출해서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박정호와 송범상, 최순정, 박회숙, 정재은 등 군산에만 5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당이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군수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지난 군수 당내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에는 고준식 민주당 도당 부위원장과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정종옥 전 부기농협조합장이 나서는데 민주당 진안 지역 권리당원은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 연쇄 추돌 사고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초 사고가 발생한 트레일러 운전자 등 5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국과수 등과 함께 모두 32대의 사고 차량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7일 낮 12시 20분쯤 3회 2터널에서 탱크로리 등 차량이 연쇄 추돌해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읍 신태인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소방 물탱크 차량이 전봇대와 충돌한 뒤 넘어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방관 59살 A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작 훈련 도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27명이 증가한 240명의 지방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 201명을 포함해 전산 4명, 사서 8명, 공업, 시설직 12명, 운전 13명 등 모두 24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에는 장애인 9명과 저소득층 4명도 포함돼 있으며 원서 접수는 4월 20일부터 닷새간이며 최종 합격자는 8월 7일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각 시군이 재정을 조기 집행합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민 안전과 긴급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조기 편성하고 상반기 안에 72% 이상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청사 출입문을 일원화했습니다. 임실군은 정문을 제외한 주차장과 의회동 후문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정문을 발열 확인 구역으로 정해 37.5도 이상 발열자를 확인하면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사 출입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이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전주 을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어제 이름을 밝히는 ARS 녹음 전화 발신이 경선 룰 위반이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상대 이덕춘 후보의 요구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진흙탕 선거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 자제와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고창군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을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고창군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을 현행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는데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농기계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 범죄 등입니다. 완주군이 민원인 편의를 위한 2020년 민원 사무 편람을 발간했습니다. 완주군이 발간한 사무 편람은 민원 사무별 근거 법령과
주관 부서, 처리 절차, 구비 서류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정리 수록해 있습니다. 민원 사무 편람은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됐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